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동차네. 같이 해볼까? 빠방, 빨간 소방차가 왔어요. 이렇게 놀아주는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으셨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지쌤 영상은 내용의 특성상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클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이지아이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공동주의, joint attention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동주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요?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동주의, joint attention은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주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광범위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attention을 join하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과 저 이지쌤도 이 순간 joint attention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또 일련의 시간을 함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어른인 우리는 일상에서 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해주고 만약 슬픈 이야기라면 같이 울어준다면 그 순간 내 존재가 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주의를 하고 나아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죠. 그런데 이지아이 구독자분들이 일상을 함께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 공동주의가 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공동주의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다소 지연되고 있나요? 표현 언어 능력이 부족한가요? 혹은 언어 발달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또래에 관심이 없거나 혼자 놀기를 즐기는 편인가요? 아이가 또래랑 잘 놀지 못하고 혼자 놀이를 즐기거나 놀이 자체가 조금 미성숙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아이의 공동주의 능력부터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표현 언어도 조금 부족하고 공동주의 능력도 부족한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 이지쌤은 주저하지 않고 공동주의 능력을 먼저 선택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저 이지쌤과 함께 이 공동주의를 한번 잡고 가보자고요. 우선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지아이 구독자분들은 아이가 공동주의가 조금 약할 때 이를 어떻게 가르치세요? 자,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려서 말을 가르치려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놀잇감들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아이가 막 장난감에 흥미를 보이면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옆에서 말을 시작해 봅니다. 와, 자동차 갖고 놀고 있어? 이거는 빨간 소방차네. 빨간 소방차도 같이 놀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무반응을 보이며 계속 혼자 놀아요. 그냥 혼자 놀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내 접근을 방해로 느끼며 더 멀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어린 아이들은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던데 막상 내가 같이 아이와 놀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공동주의라는 것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이유 중 하나는 공동주의는 나 혼자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주의를 기울이려면 아이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어른인 내가 백방 노력을 해보아도 아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공동주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공동주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할 때 저 이지쌤은 2가지를 머릿속에 심어두고 아이를 대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공동주의가 아니라 아이에 맞춘 공동주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없으면 지인이라도. 우리가 지인과 대화를 할 때, 혹은 놀거나 할 때요, 내 이야기에 진짜로 귀를 기울이고 완전 리액션을 잘해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약간은 건성으로 듣는 상대들도 있잖아요. 또 엄청 리액션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건성으로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게 막상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떠신 편이신가요? 타인과의 상황에 항상 몰두하고 잘 반응해 주시는 편이신가요? 혹은 타인의 일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을 잘하고 몰두하는 편이실까요? 만약 나 자신의 성향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는 편인 분이라면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집중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른인 우리도 이러할진데 아이인데다가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적은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공동주의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렇다면 어른은 제발 우리 아이에게 완벽한 이상적인 공동주의를 기대하시고 시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인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놀려고 하는데 우리 애는 반응이 왜 이렇지? 그냥 흘끔 보고만 말아버리지? 하고 속상해 하시면서 아이에게 더 뭔가 이상적인 상호작용을 원하시면 아이도 그걸 느끼고 이를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해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호작용이나 공동주의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간섭으로 느끼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공동주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아이가 표현적으로 많은 리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어른의 관심에 아이가 눈빛이나 작은 몸짓으로 반응하는 상황부터 많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아이의 놀이에 잠깐 참여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른인 나를 인지하고 약간의 관심을 보인 정도에 만족을 하시면서 아이가 방해까지로는 여기지 않도록 먼저 어른인 나를 아이에게 많이 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행놀이 시간을 자주자주 가져보기입니다. 평행놀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와 내가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평행한 자세로 앉아서 노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집에서 엄마나 아빠는 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을 때 아이의 상호성을 높이고자 옆에서 같이 놀려고 할 때가 많으시죠? 아이가 놀 때 어른이 옆에서 아이랑 같이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옆에서 혼자 재밌게 놀아보세요. 아이가 옆에서 놀 때 핸드폰을 보시면서 반응 없이 앉아 있으시기보다는 아이가 놀 때 그 옆에서 아이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나도 노는 겁니다. 그렇게 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다양한 표정과 소리를 내며 혼자 놀아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옆에서 자기도 혼자 놀다가 어른이 노는 모습에 흥미가 생겨 한 번씩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재밌어 보이면은 뭔데? 무슨 일인데? 하잖아요.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큼 재밌게 놀아보는 겁니다. 이때 단지 목소리만 크다고 우리 아이가 이제 어른의 모습에 바로 흥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소리에는 사실 여기 좀 봐라 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이미 아이가 눈치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표정들로 어른이 혼자서 노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저 이지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평행놀이를 할 때 남자 아이들이 주로 많았는데 아이들 장난감들 중에서 카땡이라는 장난감이랑 또땡이라는 이제 장난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노는데 그 카땡이랑 또땡이 비슷하게 생긴 로봇 장난감인데도 그 재질이나 변신시킬 때 그 조작감이 약간 다르다는 거를 이때 많이 느꼈어요. 혼자 막 만지작거리면서.
그래서 막 혼자서 똑같은 중국산인데도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른인 내가 정말 그 놀잇감에 집중을 하면 아이가 이따끔씩 그렇게 집중하는 어른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이는 흥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같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작업이에요. 추후 우리 아이가 보다 큰 아이가 되었을 때 또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관심을 갖고 싶고 관심을 주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클수록 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게 되면 재미가 조금 없어도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해야 한다든지 등이요. 그 집중에 대한 시작이 이 공동주의 능력인데 아이가 무언가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관심이 적다면 이를 기쁜 경험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어른이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어른이 들고 온 장난감, 그 장난감에 대한 지시에 맞춰서 관심을 보이고 교대 행동을 성공하면 아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앉아 있는데 어른이 비눗방울을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줘요. 짜잔, 이지야, 이거 비눗방울이다. 선생님이 비눗방울 한번 부를게. 자, 이제 이지 차례야. 이지도 비눗방울 한번 불어보세요. 아이가 이 비눗방울에 흥미가 없더라도 선생님이 한번 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번 불도록 유도를 해주고 와! 선생님도 비눗방울하고 우리 이지도 비눗방울 했어. 라고 함께 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여운 인형 피규어를 들고 와서 어른이 먼저 피규어를 한번 미끄럼틀에 태워주고 그 다음 아이도 같은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와, 우리 이지도 크롱이랑 놀고 엄마도 크롱이랑 놀았네. 너무 잘했다. 이제 이지 좋아하는 타요버스 하자.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어른과 잠깐의 시간 동안 함께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공동주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와 같이 뭘 하고 나니 좋은 것이 생기는구나. 타인과 함께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나니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점차 쌓이다 보면 우리 아이는 이 경험, 공동주의를 하는 이 경험 자체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번, 먼저 우리 아이의 상호성과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 공동주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2번, 공동주의 능력이 약한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완벽한 리액션을 기대하지는 말 것. 3번, 어른이 먼저 평행놀이에 집중해서 노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4번, 추후 우리 아이에게 공동주의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공동주의를 유도해주고 그 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활동을 반복하라 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아이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 공동주의 능력. 이지쌤이 이 조인트 어텐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추후에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은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 이지쌤과 함께 같이 조인트 어텐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